그림의 직육면체에서 작은 직육면체를 잘라내고 남은 입체도형이다. 이 입체도형의 겉넓이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겉넓이를 구할 때요. 지금 이 입체도형의 모양처럼 각각을 다 구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요 넓이를 구하고요. 또 요쪽 넓이도 이렇게 보면은 있죠. 이걸 구해도 되는데 따로따로. 이 넓이는 이렇게 직사각형에서 이쪽 부분을 빼주면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이요. 요거하고 넓이가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이렇게 합쳐보면 이걸 이렇게 와서 합쳐보면 그냥 이 직사각형 넓이 하나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그래서 자, 이 밑면, 저 아래쪽 면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아래쪽 면은 한 변의 길이가 여기가 12, 6이죠. 곱하면 120인데, 자, 이것도 120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자, 요 넓이하고 요쪽 부분 넓이를 합치면 이것도 똑같이 120이 됩니다. 120이 두 개 있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더하기. 자,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의 면을 볼게요. 자, 요 넓이가 나오는데요. 자, 이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상황이. 요쪽 넓이와 자, 요쪽 넓이 있죠. 이 부분. 요거 두 개를 더하면은 그냥 직사각형 하나.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의 직사각형과 똑같은 넓이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해보면은 여기가 10이고 이 높이가 14니까 140이 됩니다. 이것도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요 앞에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자,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다 똑같습니다. 정면에서 바라보면은 이쪽 넓이 자, 이 넓이와 이쪽 넓이 이거 두 개를 합치면 또 앞에서 바라봤을 때 직사각형이 큰 직사각형이 하나 나오죠. 이 반대편에 또 있기 때문에 자, 결국은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거나 아니면 이 가운데 파인 부분이 없는 직육면체 자, 이 겉넓이는 결국은 똑같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쪽을 잘라서 이쪽에 갖다 붙이고 이 아래쪽은 잘라서 위쪽에 갖다 붙이고 뒤쪽에 있는 건 잘라서 앞쪽에 갖다 붙이면 그냥 이거와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앞쪽에서 바라봤을 때 넓이는요. 바라보면 이쪽이 10이고 이쪽이 14가 되겠죠. 12 곱하기 14 이것도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더하면 되겠죠. 곱하면 240 이거는 28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2 곱하기 14 해보면 12 곱하기 28을 바로 하겠습니다. 28 28은 16 그 다음에 8은 8이니까 96 2, 4, 1은 2 해주면 336이 되겠네요. 336 그래서 자, 이렇게 두 개 먼저 더해보면요. 520 되고요. 520에 336 더하면 856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 반지름 길이가 6cm인 부채꼴을 밑면으로 하는 기둥에서 반지름 길이가 4cm인 부채꼴을 밑면으로 하는 기둥을 잘라내고 남은 입체도형이다. 이 입체도형의 겉넓이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일단 이 밑면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면은요 모양이 이렇게 부채꼴인데 여기서 여기가 빈 거죠. 이쪽만 됩니다. 반지름 길이가 자, 6인 그랬습니다. 이렇게 6. 자, 6인 부채꼴에서 반지름 길이가 4인 부채꼴 여기를 이렇게 빼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전체 넓이는요 각도가 직각이라고 되어 있네요. 직각은 전체 큰 원의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먼저 큰 원의 넓이는 자 이거 제곱한 다음에 파이 붙이면 36파이. 자 이거에서요 안쪽에 있는 원을 뺄게요. 반지름이 4인 거 제곱하면 16이니까 16파이. 자 이걸 뺀 원 넓이의 4분의 1 90도니까요. 이렇게입니다. 근데 밑넓이가 양쪽에 두 개 있기 때문에 곱하기 2 해주면 밑넓이 두 개 더한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넓이 볼게요. 옆넓이는 자 높이는 8로 일정하고요. 옆넓이 전개도를 시키면은 요 부채꼴의 요 외곽 이 둘레의 길이가 나옵니다. 이거 곱하기 8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요 길이들이에요. 자, 요 길이는 6에서 4를 빼면 2가 돼요. 요 길이는 2. 자, 2가 두 개 있고요.
4 더하기. 자, 요 호의 길이. 요 호의 길이는요. 전체 큰 원의 둘레의 길이. 6이니까 12파이가 되겠죠. 이거의 4분의 1입니다. 곱하면 3파이 더하기 요쪽 호의 길이는 반지름이 4인 원이니까 8파이의 4분의 1. 또 2파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요거 곱하기 이제 높이는 8. 그래서 요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요거 36에서 16 빼면 20이죠. 20파이에 이것도 약분되면 여기 2 되니까 2로 또 나누면 10파이. 자, 10파이가 되고요. 자, 옆 넓이는요. 요거는 4, 8, 32 더하기 5파이니까 5, 8, 40파이. 이렇게 됩니다. 더하면은 요것만 50파이로 바뀌면 되겠네요. 32 더하기 50파이. 그래서 32 더하기 50파이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은 직육면체에서 밑면의 부채꼴인 기둥을 잘라내고 남은 입체 도형이다. 이 입체 도형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자, 기둥 모양이죠. 일단 밑넓이 2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양이요.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 3, 3 이렇게 부채꼴을 뺀 자, 이 부분입니다. 그럼 직사각형, 여기 정사각형이네요. 이 넓이는 3 곱하기 3, 9에서요. 자, 요 부채꼴 넓이를 빼볼게요. 여기 직각이니까 이 원 넓이의 4분의 1이 됩니다. 반지름이 3인 원의 넓이는 9파이가 되겠죠. 9파이 곱하기 4분의 1. 이 넓이니까 이거를 빼주면 돼요. 이렇게. 자, 9에서 얘를 빼주고요. 요게 2개 있죠. 곱하기 또 2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밑넓이 2개 더한 거고요. 자, 옆넓이를 보면 옆넓이에 자, 높이는 5고요. 그다음에 가로 길이는 요 부분을 다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3개를. 그래서 5 곱하기 그다음에 여기가 3, 3. 그럼 3 더하기 3이니까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쪽 호의 길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반지름이 3인 원의 4분의 1이니까요. 원의 둘레의 길이는 3에 2 곱한 다음에 파이 붙이면 되니까 자 6파이 전체 원 둘레의 길이 이거 곱하기 90도니까 4분의 1 약분하면 2분의 3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2분의 3파이 이거를 이렇게 더하면 됩니다. 이제 계산을 해보면요. 자, 이렇게 곱하면은 2, 9, 18 이렇게 되고요. 이게 4분의 9파인데요. 여기 2 곱하면 이거 약분되면 마이너스 2분의 9파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6이니까 5, 6, 30.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2분의 15파이.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은 48 나오고요. 2분의 15에서 2분의 9를 빼면 2분의 6. 2분의 6은 3 되겠죠? 3파이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 단위는 넓이니까 제곱 센티미터. 여기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은 총 길이가 200m이고 내부의 모양이 일정한 터널 입구의 단면도이다. 터널 내부를 물 청소하는데 1제곱미터당 10리터의 물이 필요하다고 할 때 터널 내부를 모두 청소하는 데 필요한 물의 양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럼 터널 내부에 자, 넓이를 구해야 됩니다. 넓이, 건넓이. 그러면 지금 자, 이렇게 직선 모양, 자, 여기는 원 모양. 그다음에 여기 직선이고 이렇게 바닥도 있겠죠. 이렇게 있고요. 총 길이가 200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걸 밑면으로 하는 이렇게 기둥 모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자, 이렇게 모양이 있을 때 자, 얘를 밑면으로 하는 기둥의 이 건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전체 넓이는 그러면요. 자, 건넓이인데 밑면은 포함시키면 안 되겠죠. 밑면이 없는 이 옆넓이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옆넓이는 우리 이게 옆넓이 전개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여기 자, 요 길이가 요 길이에 해당되는 게 여기서 이 높이에 해당되겠네요. 높이. 여기서는 약간 모양을 제가 이렇게 세로로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야지 좀 어울리겠네요. 이렇게.
200m.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를 옆에를 펼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직선 부분이 있죠. 직선 부분이 세 개가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전개도가. 그다음에 이 곡선 부분도 펼치면 이 부분이 이제 곡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둘레 길이를 구하면 돼요. 둘레 길이가 이쪽 길이가 됩니다. 가로 길이. 그 다음에 이 길이 여기 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3이고 3이고 더하면 6이고 그 다음에 요 길이는요. 여기 반지름 5기 때문에 5 더하기 5에서 1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반원의 호의 길이는요. 전체 원 둘레 길이가 2배 준 다음에 파이니까 10파인데 그거의 절반인 5파이가 돼요. 여기가 16 플러스 5파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곱하면 되는데 지금 파이는 3.14로 계산한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3.14로 해볼까요 먼저? 3.14 곱하기 5를 해보면 4, 5, 20 5, 1은 5니까 7 그 다음에 3, 5, 15 점 두 개 이렇게 찍으면 15.7 이렇게입니다. 이 값이 15.7이고요. 거기에 16을 더하면 31.7 이쪽 길이가 31.7 이렇게 됩니다. 31.7에 200을 곱해보면요. 자, 2 곱하면은 자, 2, 7은 14 이렇게 되고 1은 2니까 3 그 다음에 2, 3, 6 그 다음에 자, 공 두 개 붙는데 소수점 하나 때문에 이제 하나만 붙이면 되겠네요. 6340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넓이가 6340이 되고요. 자, 이렇게 제곱 미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물은요, 1리터당 1제곱미터당 10리터의 물이 필요해요. 자, 1제곱미터당 10리터니까 일단 10을 곱해주면 총 물의 양이 나오겠죠. 10을 곱해주면 63,400리터. 자, 이만큼의 물의 양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같이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2cm이고 높이가 8cm인 두 원기둥이 겹쳐져 있다. 두 밑면의 교점 AB에 대하여 AOB가 90도, AO-B도 90도일 때 겹쳐진 입체 도형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건널비 구하는 문제고요. 여기가 지금 OA고 OB가 다 반지름 2로 갔고요. 여기도 O-A, O-B도 반지름 2로 갔습니다. 그럼 말은 뭔데? 자, 말은 뭔데? 여기 각이 90도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90도. 말은 모인 상태에서 자, 각이요. 한 각이 90도가 되면은 이거는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 이렇게. 그래서 반지름 한 변의 길이가 2짜리인 여기가 정사각형 모양이 돼요. 그럼 이거를 이제 밑면을 자, 밑면만큼 전체를 구할 건데 위에서 바라보면 모양이 자, 원이 두 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90도를 이루니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원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자, 그려보면 겹치는 부분이 자, 요 안쪽 모양이 정사각형이 하나 생기고 나머지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면 요 부채꼴 자, 요 부분 자, 요 부분 두 개에 안에 정사각형 넓이를 더해주면 이 밑면의 전체 넓이가 나옵니다. 반지름 길이가 2짜리인 거니까 2. 요 부채꼴 넓이 하나를 구해 볼게요. 이렇게 생긴 이쪽 넓이. 반지름 길이가 2인 원의 넓이는 4파이가 되고요. 그거 곱하기 여기 직각이죠. 요 부분이 4분의 1이고 나머지는 4분의 3입니다. 4분의 3. 자, 곱하면 이거 하나 나오고 여기 양쪽에 두 개니까 다시 곱하기 2를 해주고요. 더하기 안에 있는 사각형 정사각형이죠. 반지름 한 변의 길이가 2니까 2 곱하기 2 하면 4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되면은 몇 분 되고 6파이 더하기 4. 자, 밑면이 근데 두 개 있죠. 곱하기 2 이렇게 해주면 12파이 플러스 8. 자, 여기 밑면 두 개 더한 겁니다. 자, 밑면 두 개 이렇게 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면들. 자, 옆면은 높이는 자, 다 8이고요. 옆면은 전개도는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직사각형에서 자, 여기 세로 길이는 8이 될 거고 이 가로 길이는
요 밑면의 이 둘레의 길이 이렇게 돼요. 여기서 보면 요 둘레의 길이. 이렇게. 자, 이 둘레의 길이도 똑같이 이거 구하는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구해 볼게요. 먼저 원 하나의 전체 둘레의 길이는 반지름이 2니까 2배 해주고 파이 붙이면 4파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요 호는 전체의 4분의 3이 되겠죠. 4분의 3이고 요게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곱하기 2 해줍니다. 이렇게 약분되고 6파이가 되고요. 자, 그러니까 이쪽 길이 6파이가 되는 거죠. 거기에 8을 곱하면 6, 8, 48. 48파이가 됩니다. 자, 이게 2번. 자, 밑넓이 두 개 더한 거, 이거는 옆넓이.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은 겉넓이가 되겠습니다. 더하면은 48이고 10이니까 60파이. 플러스 8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 여기요 만약에 지금 자 이 전체의 겉넓이를 구하라면 60파이 플러스 8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근데 문제 파악이 이게 지금 겹쳐진 도형을요 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자, 저도 맨 처음에 지금 이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자, 이 안쪽에 공통된 부분 있죠, 여기 노란색 부분. 이 노란색 부분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문제가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겹쳐진 입체 도형에서 여기서 이 노란색 부분이라고 말을 해주면 더 확실할 텐데 그 말이 없기 때문에 이 전체 합쳐진 이 겉넓이를 구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요. 제가 요번에는 자 여기 이 안쪽에 이 노란색 부분 있죠? 이 노란색 부분의 겉넓이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우고 보겠습니다. 이때는요 밑넓이가 자 이 부분이 됩니다. 자 이 부분 넓이는요 이거 좀 잘라 볼게요. 잘라서 이쪽 절반만 먼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자 이 절반의 넓이는요 요 부채꼴에서 요 삼각형을 빼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2 하면은 이 부분 전체가 나오겠죠. 먼저 반지름 길이가 2인 자 원의 넓이는 4파이 자 4파이에 직각이니까 4분의 1이죠. 이제 부채꼴 넓이가 파이가 되고요. 자, 파이에서 삼각형 넓이를 뺍니다.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하면 2가 돼요. 2를 빼고요. 자, 그럼 이 넓이가 구해졌고요. 이거 곱하기 2 해주면 자, 이 밑넓이가 됩니다. 밑넓이가 이렇게 하나 나오고 자, 아래쪽에도 또 있죠? 또 곱하기 2가 또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 4니까 4파이 빼기 8. 자, 이렇게 밑넓이 2개 더한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옆넓이는요. 자, 요거 둘레의 길이에 곱하기 높이 8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8 곱하기 자, 요 둘레의 길이는요. 요 호의 길이는 마찬가지로 이 원 하나 전체 둘레의 길이는 4파이에서 또 직각이니까 4분의 1을 곱합니다. 그럼 여기 나오고 자, 여기 또 똑같이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줘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2파이가 됩니다. 곱하면은 2파는 16이니까 16파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옆넓이가 돼요. 그리고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죠. 더해주면은 20파이 마이너스 8. 자, 이렇게. 제곱 센티미터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 같은 직사각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의 겉넓이는 그렇습니다. 자, 회전시키면요 이렇게 돼서 원기둥 모양이 나오죠. 자, 원기둥의 겉넓이는요 일단 자, 밑넓이 2개입니다. 밑넓이 하나는 반지름이 3짜리는 원이니까 제곱해서 파이 하면 9파이. 자, 2개 있죠. 그래서 18파이. 자, 이게 밑넓이 2개 합친 거고요. 그 다음에 옆넓이는 전개도를 그리면요. 여기가 높이가 6이 되고요. 이 가로 길이가 이 원의 둘레의 길이가 됩니다. 자, 원의 둘레의 길이는요. 반지름 3이니까 2배에 파이 붙이면 6파이가 됩니다. 곱해주면 36파이. 자, 이게 옆넓이가 됩니다. 밑넓이와 옆넓이를 더해주면요. 54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 같은 직사각형에서 AB를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의 건널비. 자, 이걸 축으로 해서 이렇게 돌리면은, 자, 이런 원기둥 모양이 나오겠죠. 이렇게 원기둥 모양이 나옵니다. 자, 건널비니까요. 일단, 자, 밑넓이는요. 반지름 길이가 6인 원이니까 제곱해서 파이 붙이면 36파이. 자, 여기 두 개 있고요. 72파이가 밑넓이 두 개 합친 거고요. 자, 옆넓이는요. 전개도를 그리면 이렇게 되고 이 길이가 8이고요. 이쪽 길이가 이 원의 둘레의 길이가 됩니다. 둘레의 길이는 지름은 2배 주면 12가 되고요. 거기에 파이 곱하면 12파이가 됩니다. 이걸 곱해보면은 96파이 이렇게 돼요. 자, 요게 옆넓이입니다. 자, 두 개를 더하면요. 6하고 2 더하면 8이고 9하고 7 더하면 16이니까 168 파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에서 AB를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의 부피입니다. 자, AB를 회전축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저 아래쪽에 다시 그릴게요. 자, 이렇게 AB가 있을 때 얘를 축으로 이렇게 돌리면 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얘도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해서 원기둥 모양이 나옵니다. 이 부피니까요.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해주면 됩니다. 여기는 반지름 길이가 4짜리인 원이니까요. 넓이는 제곱한 다음에 파이 붙이면 16파이가 되고요. 곱하기 자 높이는 8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6, 8, 48에 8일은 8이니까 128 파이 이렇게 128이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의 건널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축으로 돌리면요. 바깥쪽이 이렇게 원이 되고요. 이 안쪽도 이렇게 원이 되겠죠. 여기 안쪽은 이제 비어있는 원이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되고 여기도 이렇게 돼서 속이 빈 이런 원기둥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건널비입니다. 그럼 일단 이 밑넓이를 구해볼게요. 밑넓이. 자, 밑넓이를 보면 위에서 보면 이렇게 원에서 안에가 빵꾸 뚫린. 자, 이쪽 이렇게 되고요. 자, 전체의 반지름 길이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죠. 그래서 요 2하고 4를 더해주면 됩니다. 전체 큰 원의 반지름 길이는 6. 그래서 전체 원의 넓이는요. 제곱한 다음에 파이 붙이면 되니까 36 파이 빼기 요 안쪽 원 넓이. 안쪽 원의 반지름은 여기 2입니다. 그래서 넓이는 제곱에 파이 붙이면 4파이 이렇게 돼요. 자, 요게 밑넓이고요. 자, 밑넓이가 두 개 있죠. 곱하기 2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빼주면 32파이에 2 곱하면은 64파이. 요게 밑넓이 두 개 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옆넓이를 볼게요. 자, 옆넓이는 전개시키면 이제 외곽 쪽에 큰 직사각형 모양이 하나 나오고 안쪽도 하면은 이 작은 직사각형이 이렇게 나오는데 높이는 다 8로 일정합니다. 8로 일정하기 때문에 이 넓이 두 개 더한 거를요. 그냥 이 길이 다 더한 거. 가로 길이. 여기서 가로 길이는 여기서 볼 때는 이 큰 원의 둘레와 작은 원의 둘레의 길이의 합입니다. 자, 그렇게 구해 볼게요. 큰 원은요. 반지름 길이가 6이니까요. 이 둘레의 길이가 2 곱한 다음에 파이 하면은 12파이 이렇게 되고요. 네, 작은 원은 반지름 길이가 2니까요. 둘레의 길이가 4파이가 됩니다. 12파이와 4파이 더하면 16파이가 되고요. 16파이에 8을 곱해보면 6, 8, 48에 그 다음에 8일은 8이니까 128파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옆넓이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네요. 더하면 100, 그 다음에 92가 되겠네요. 192 파이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시오. 자, 이걸 회전시키면요. 이렇게 되고 얘도 회전시키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속이 이렇게
비어있는 원기둥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부피는요, 기둥이기 때문에 이 밑넓이, 이 부분 곱하기 높이 해주면 되는데, 자, 밑넓이 모양을 위해서 보면 이렇게 안쪽이 빵꾸 뚫린 모양이 되겠죠. 자, 전체 큰 원의 반지름 길이가 여기가 2고 여기가 4라고 했기 때문에 더하면은 자, 6이 됩니다. 그래서 밑넓이를 구해보면 반지름이 6짜리 원의 넓이니까요. 제곱한 다음에 파이 해주면 36파이 이렇게 되고요. 빼기 자, 안쪽 원의 넓이, 안쪽 원은 반지름이 2짜리입니다. 2. 그래서 제곱한 다음에 파이 하면 4파이. 자, 이게 밑넓이에요. 밑넓이고 곱하기 높이 10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빼주면 32파이에 10 곱하면 320파이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 같은 직사각형 ABCD에서 AB를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의 부피와 BC를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의 부피의 차이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요. AB를 회전축으로 해서 회전시킵니다. 그럼 이렇게 돼서 원기둥 모양이 나오겠죠. 이 회전체의 부피를 구해보면요.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해주면 됩니다. 밑넓이는 반지름 5니까 제곱해서 파이 하면은 25파이 이렇게 되고요. 자, 높이는 12 이렇게 돼요. 자, 계산을 해보면 자, 25는요. 25 곱하기 4 하면 100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12를 제가 4 곱하기 3으로 나눠 볼게요. 그러면 25 곱하기 4는 100이고 거기 3 곱하면 300이 됩니다. 300파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BC, 이번에는 BC를 기준으로 해서 회전시킵니다. 그러면 이 식이, 자, 이거 좀 지울게요.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그쵸? 자, 이런 원기둥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쪽이 밑넓이, 그 다음에 높이가 이쪽 부분, 높이가 5인 그런 원기둥이 됩니다. 밑넓이를 구해보면 반지름이 12인 원의 넓이니까 제곱한 다음에 파이 붙이면요. 144 파이 이렇게 되고요. 자, 곱하기 높이가 5가 됩니다. 그래서 5를 곱해보면 여기 있다. 5를 곱해보면 4, 5, 20 4, 5, 20 5 이로 넣으면 720 되겠네요. 720 파이 이렇게입니다. 자, 두 부피의 차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차이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는 거예요. 720에서 300 빼면 되겠죠. 빼보면은 420이니까 파이가 있으니까 420 파이. 자, 부피니까 세제곱 센티미터. 여기에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 같은 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시오. 자, 이거를 회전시켜 보면요. 일단은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요것도 요 부분을 회전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바깥쪽 이렇게 회전시키면 이렇게 큰 원기둥이 나오는데 거기서 요 안쪽 요 하얀색 부분을 회전시키면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점점점점점점 그래서 이렇게 속이 비어있는 원기둥 모양이 나옵니다. 자, 부피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이거는 큰 원기둥에서요. 이 작은 원기둥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큰 원기둥의 부피는요. 자, 밑넓이가 반지름 길이가 8짜리인 원의 넓이니까요. 제곱한 다음에 파이 붙이면 88, 64니까 64 파이. 자, 이거고 곱하기 높이는 10이 됩니다. 그러면은 640파이. 자, 여기서 이 안쪽 이걸 빼주면 됩니다. 이 원의 반지름 길이는요. 자, 이 전체 길이가 이게 8이죠. 8이고 여기 4니까 8에서 4 빼면 4가 돼요. 요 안쪽에 반지름 길이가 4입니다. 그래서 밑넓이가 제곱한 다음에 파이 붙이면 4, 4, 16파이 이렇게 되고요. 곱하기 자, 높이. 이 높이에 해당되는 게 자, 요 길인데 이 10에서 6을 빼주면 돼요. 그러면 4가 되겠네요. 이렇게. 곱하면은 64파이. 그래서 640파이에서 64파이를 빼주면 됩니다. 빼주면요. 이게 500 이렇게 되고요. 자, 먼저 100에서 64를 빼볼게요. 그럼 36 이렇게 되고 여기 36 더하면 76.
그래서 576 파이 이렇게입니다. 답은 576 파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림 같은 사각뿔의 건널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밑넓이 하나 있고요. 이 옆면, 면이 4개죠. 이거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밑넓이는요, 88, 64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옆면, 자, 옆면에 이거 하나 넓이가 밑변의 길이가 8이고 높이가 10이니까 자, 곱한 다음에 2분의 1 해주면 되겠죠. 보통 삼각형 넓이를 구할 때는 2분의 1 먼저 해주는 게 좋습니다. 2분의 1 먼저 해주면 여기 6 되고 얘랑 곱해주면 돼요. 6, 8, 48. 자, 근데 이게 4개가 있죠. 곱하기 4 해줍니다. 4, 8, 32에 4, 4, 16이니까 19, 192 이렇게 돼요. 자, 더해보면 4하고 2 더하면 6이고요. 9하고 6 더하면 15. 그러면 256.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 같은 전개도로 만든 입체 도형의 건널비는요. 자, 건널비는 이 전개도의 넓이하고 똑같습니다. 이 넓이 그냥 구하면 됩니다. 자, 먼저 안쪽에 있는 이 정사각형이네요. 5, 5니까요. 곱하면 25. 그 다음에 이 삼각형 하나 넓이가요. 밑변 길이가 5고 높이가 10이니까요. 자, 곱한 다음에 2분의 1 해주면 자, 2분의 1 먼저 하면 6이고요. 6, 5, 30. 근데 여기 4개가 있죠? 곱하기 4 하면 120. 145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옆면의 모양이 그림과 같은 이등변삼각형인 정사각뿔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자, 정사각뿔이나 밑면이요. 이렇게 밑면이 이렇게 정사각형이라는 겁니다. 이 비스듬히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건널비니까 밑넓이는요. 6 곱하기 6 해서 36이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옆넓이는 지금 자 지울게요. 요런 옆넓이가 4개가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 넓이를 구해보면 자 60 곱한 다음에 2분의 1 곱하면 30 되겠죠. 여기 4개 있는 거니까 120 이렇게 됩니다. 더하면은 156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은 입체 도형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자, 일단 이 밑면 넓이는요. 4 곱하기 4에서 16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옆쪽에 있는 면 넓이 이거 전개시키면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 나오겠죠. 높이가 6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가로 길이가 여기서 이 둘레 길이 여기서 볼까요? 이 둘레 길이입니다. 그러면 4, 4, 4, 4니까 4, 4, 16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곱해 보면은 자, 6, 6, 36 그 다음에 6인 6이니까 96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위쪽에 있는 거. 자, 요거는요. 자, 요 삼각형이 4개가 있는 거죠. 요 삼각형이 지금 밑변의 길이가 4고 높이가 4인 삼각형입니다. 그러면 곱한 다음에 2분의 1 해주면 8이 되겠네요. 8. 자, 8이 4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4. 4, 8, 32 이렇게. 자, 더해보면은 이렇게 2개 먼저 더해볼까요? 이렇게 더하면은 112가 되고요. 32 더하면 144. 답은 144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림과 같은 원뿔의 건널비입니다. 자, 건널비는 이거 전개도를 그려서요. 전개도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밑넓이의 밑면에 반지름 길이가 4니까요. 먼저 이 넓이는요. 제곱한 다음에 파이 하면 16파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건 부채꼴이죠. 여기 모선의 길이 10입니다. 그리고요. 자, 요 호의 길이는 요 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아요. 그래서 2 곱한 다음에 파이 붙이면 8파이가 됩니다. 이렇게. 자, 이 길이가 8파이가 되는데 자, 부채꼴의 넓이 공식이 있죠. 2분의 1 RL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이게 넓이 공식입니다. 자, 여기 대입을 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이 10이고요. 호의 길이가 8파이. 이 약분되면 여기 4되니까 40파이.
그래서 이 부채꼴의 넓이는 40파이가 됩니다. 이거 두 개 더해주면 되겠죠. 더하면은 56파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 같은 원뿔의 겉넓이가 48파일 때 원뿔의 모선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이걸 L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건 넓이는요, 이렇게 전개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요. 전개도의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자, 여기가 모선 L이 되고요. 자, 요 원의 반지름이 4니까요. 자, 넓이는 일단 밑넓이, 이거는 제곱한 다음에 파이 붙이면 16파이가 되고요. 자, 부채꼴 넓이는요. 자, 이 호의 길이가 이 둘레의 길이와 같으니까 원의 둘레의 길이는 2 곱한 다음에 파이 하면 되니까 8파이입니다. 자, 이 호의 길이가 8파이가 되고요. 그다음에 부채꼴 넓이 공식이 2분의 1 RL이에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입니다. 자, 그리고 공식이에요. 여기 L, 요거 위치가 좀 틀렸네요. 그쵸? 자, 이걸 제가 그냥 R이라고 쓸까요? 이렇게? R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2분의 1 R, 여기가 L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입을 해서 구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자, R, 미지수고요. 아직 모르고요. L이 8파입니다. 그럼 이렇게 약분되면 4되니까 4R 파이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이거 두 개 더한 게 전체 겉넓이인 48파이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16파이 일로 넘길게요. 이렇게 넘겨서 빼주면 4R파이가 요거 빼주면 32파이 이렇게 되고요. 자, 양변 파이도 지워주고요. 나눠서 4로 나누면 R이 8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 같은 입체 도형의 겉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 밑에 있는 밑면의 넓이는요. 반지름 6이니까 제곱해서 파이 하면 36파이가 되고요. 더하기 자 이쪽에 원기둥 모양의 옆넓이를 볼게요. 자, 이렇게 전개도 하면 여기 8이고요. 이 가로 길이가 이 둘레의 길이와 같습니다. 반지름이 6이니까 2 곱한 다음에 파이 하면은 12파이가 되겠죠. 곱해보면은 96파이. 자, 더하기 자 위쪽에 자 이 부분에 자 옆넓이입니다. 원뿔이죠. 전개도가 이렇게 부채꼴 모양이 돼요. 이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여기 모선이 9죠. 여기 반지름이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호의 길이가 이 원의 둘레의 길이 아까 구했죠. 12파입니다. 부채꼴의 넓이 공식이 2분의 1 RL 이렇게 돼요. 거기에 대입을 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12파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약분되면 6이고요. 6, 9, 54. 54파이가 됩니다. 이걸 다 더해보면요. 이렇게 먼저 두 개 더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32파이가 되고요. 54까지 더하면 186파이.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 같은 입체 도형의 겉넓이가 30파일 때 아래 값을 구하시오. 자, 이거는요. 자, 원뿔 두 개를 붙여놓은 모양이네요. 그 원뿔의 옆넓이만 두 개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자 원뿔 자, 전개도가 이렇게 돼요. 여기가 4가 되고요. 자, 이 둘레의 길이가 이 원의 둘레의 길이 자, 원의 둘레의 길이는 2파이 R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 아래쪽 요 옆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그리면 이것도 같이 그려볼까요? 자, 요 둘레의 길이는 똑같이 2파이 R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가 이번에는 6이 되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넓이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부채꼴 넓이 공식이요. 2분의 1 RL입니다. 여기 대입을 해주면 돼요. 여기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이 4고요. 호의 길이가 2파이 R. 더하기 아래쪽 넓이는요. 자,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이 6이 되고 호의 길이가 2파이 R. 이렇게입니다. 자, 그럼 이 약분되고요. 4파이 R. 이것도 자, 이 약분되면 6파이 R.
더하면은 10파이 r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값이요. 넓이가 30파이가 된다 그랬어요. 파이 양변 나누고요. 그 다음에 10으로도 나누면은 r은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답은 여기 r cm니까 그냥 r은 3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은 원뿔의 전개도에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이 부채꼴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요. 이 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죠. 둘레의 길이를 구해보면 반지름 4니까 자, 2 곱한 다음에 파이 붙입니다. 8파이가 되고요. 자, 이 넓이는요. 부채꼴 넓이 공식은 2분의 1 RL 이렇게 돼요. 반지름과 호의 길이입니다. 대입을 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은 9고요. 호의 길이는 8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 약분되면은 4, 4, 9, 36. 36파이가 답이 되겠습니다.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3cm이고 옆넓이가 36파이 제곱센티미터인 원뿔의 전개도에서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원뿔을 전개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부채꼴하고 밑면이 하나 나오죠. 밑면의 반지름 길이는 3이라고 했고요. 옆넓이가 36파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중심각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일단 이 호의 길이를 구해볼게요. 호의 길이는 이 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고요. 반지름 3이니까 2 곱한 다음에 파이 붙이면 6파이가 됩니다. 자, 이렇게 6파이가 되고요. 일단 이 반지름 길이를 r이라고 하겠습니다. 좀 넓이가 주어졌는데 자, 넓이는 공식이 2분의 1 rl 이렇게 돼요. 자,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이 자, l이 6파입니다. 이 곱한 값이 넓이인데 넓이가 36파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구해볼게요. 자, 이 약분되면 3이고요. 3파이로 나누면은 12가 됩니다. 그래서 반지름은 12가 돼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도를 어떻게 구하냐면 자, 요 호의 길이 있죠. 이걸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둘레에서 이 호의 길이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전체 각도, 즉 360도에서 이 각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하고 같습니다. 이 각도를 제가 x도라고 해보겠습니다. x도. 그러면 전체 둘레의 길이는 반지름 길이가 12니까요. 2 곱한 다음에 파이 붙이면 24파이 곱하기 360분의 x. 자, 이 값이 6파이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파이 나누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12로 약분해 보겠습니다. 12로 약분하면은 2, 여기는 30 되고요. 그 다음에 2 이렇게 나눌까요? 양변 2로 나누면 3이 되고요. 30을 곱하면은 x가 90 이렇게 됩니다. x는 90. 그래서 x가 90도.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또는 비율을 한번 볼게요. 전체 둘레의 길이가 24파이죠. 근데 여기는 6파입니다. 6파이. 나눠보면은 4분의 1이니까 전체의 4분의 1은 90도. 이렇게 구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은 전개도로 만든 원뿔의 겉넓이를 구하시오. 전개도니까 이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겉넓이는. 먼저 이 부채꼴 넓이는요. 전체 큰 원의 넓이가 반지름 6이니까 제곱한 다음에 파이 붙이면 36파이가 되고요. 곱하기 360분의 240 3분의 2가 되겠죠. 이렇게 탁 잘라가지고요. 이렇게 120도가 3분의 1이에요. 240도니까 120도의 2배가 돼서 3분의 2가 됩니다. 그 다음 더하기. 자, 이쪽 원의 넓이를 구해야 돼. 이 원 넓이 구하려면 원의 반지름을 알아야 되는데 이 반지름은 또 이 원 둘레의 길이랑 상관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 부채꼴에서 이 호의 길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이 6이니까요. 큰 원의 둘레의 길이는 2 곱한 다음에 파이 붙이면 12파이가 되고요.
240도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는 360분의 240, 그럼 3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약분되면 4, 4이 8이니까 8파이가 돼요. 그러니까 이 호의 길이가 8파이고요. 이 둘레의 길이도 똑같이 8파이가 될 거고요. 이거를 파이로 나누면 지름이 8. 그럼 반지름은 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넓이는 4의 제곱에 파이 붙이면 되니까 16파이가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3 약분되면 12에 2 곱하면 24파이 더하기 16파이 그러면 40파이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개도로 만든 원뿔의 겉넓이를 구하시오. 전개도의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이 넓이는요, 반지름 3이니까 제곱한 다음에 파이 붙이면 밑넓이가 9파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호의 길이를 구해볼게요. 호의 길이는 이 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으니까 둘레의 길이는 2 곱한 다음에 파이 붙이면 6파이가 되고요. 여기가 그러면 이 반지름 길이를 제가 R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자, R이라고 할 때 이 전체 원 둘레의 길이는 2파이 R이 되겠죠. 곱하기 360분의 120. 120도면 3분의 1 됩니다. 이 값이 6파이 된다. 이 식을 이용해서 일단 반지름을 구합니다. 그러면 양변에 2파이로 나누면요. 이렇게 3이 되고요. 또 3 곱하면 9. 그래서 R 값이 9가 됩니다. 자, 이렇게 반지름 구했고요. 그 다음에 부채꼴 넓이 공식 2분의 1 L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R은 9, L은 6파이. 이렇게 약분되면 3이고요. 3, 9, 27. 27파이가 됩니다. 자, 27파이하고 아까 이 넓이 9파이랑 더해주면 36파이가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이 두 밑면이 모두 정사각형이고요. 옆면이 모두 합동인 사각뿔 때의 겉넓이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밑넓이를 구해볼게요. 위쪽에 있는 거. 자, 이거는 4 곱하기 4 하면 16이 되고요. 자, 아래쪽에 있는, 자, 요 밑면을 보겠습니다. 8 곱하기 8이니까 64. 그 다음에 옆면은 다 똑같은 사다리꼴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보면 윗변의 길이 4, 아래쪽 변의 길이는 8이니까 더하면은 12가 되고요. 곱하기 높이가 6, 곱하기 2분의 1. 자, 근데 여기 4개 있으니까요. 다시 곱하기 4 해주면 됩니다. 약분을 해보면 2가 되고요. 2, 6, 12. 12 곱하기 12는 144. 그래서 이렇게 144가 됩니다. 요거 16과 64 더하면은 80이 되고요. 80에 144 더하면은 224가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은 입체 도형의 겉넓이는 그랬습니다. 자, 먼저요. 요 아래쪽에 있는 밑넓이 볼게요. 이거는 5 곱하기 5에서 25고요. 더하기 자, 위쪽 면에 있는 넓이는 3 곱하기 3에서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요 사각형 부분에 요거의 옆넓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전개도로 보면은 높이는 6이 되고 이쪽 길이는 자, 여기 둘레 길이가 되겠죠. 이렇게 자, 요 둘레 길이는 5가 4개니까 20이 됩니다. 곱하면은 120 더하기 자, 위쪽에 있는 거. 자, 위쪽에 있는 거는 사다리꼴이요. 이 사다리꼴이 4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다리꼴 넓이 하나를 구해보면 3이고 밑에는 5니까요. 자, 더하면은 8에 곱하기 높이는 4라고 주어졌습니다. 곱하기 2분의 1. 자, 이게 사다리꼴 하나의 넓이인데 여기 4개가 있어요. 곱하기 4를 해주면 됩니다. 이 약분되면 2고 2, 4, 8이고 8, 8, 64. 64. 이걸 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더해보면 34가 되고요. 34랑 얘를 먼저 할게요. 그러면은 98이 됩니다. 98에
120까지 더해주면 218. 답은 218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 같은 입체 도형의 겉넓이를 구하시오. 자, 일단 밑넓이. 자, 요거는요. 자, 6 제곱한 다음에 파이 붙이면 되니까 36파이가 되고요. 더하기. 자, 위쪽에 있는 거. 자, 원의 넓이는 반지름이 3인 원이니까 제곱한 다음에 파이 붙이면 9파이가 됩니다. 그리고 옆넓이가 이쪽 두 개로 나눠서 볼게요. 자, 이쪽에 있는 옆넓이는 전개도 하면은 직사각형 모양이 되는데 이쪽이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요 원의 둘레의 길이가 됩니다. 반지름이 6인 원이니까 둘레의 길이는 2 곱하기 파이 해주면 12파이가 됩니다. 이렇게 곱하면은 96파이. 자, 그리고 이제 위쪽에, 자, 이쪽 넓이를 구할 건데요. 여기 전개도를 그려보면, 자, 이렇게 부채꼴인데 가운데가 벼있죠. 이렇게 가운데 지금 5, 5기 때문에 5, 5로 나눠지는 요 지점. 했을 때 이 넓이를 구해주면 됩니다. 자, 이 넓이는요, 전체 원의 넓이에서 요 넓이 빼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요. 여기 넓이 구하려면 2분의 1 R, L이기 때문에 호의 길이를 알아야 돼요. 호의 길이 먼저 구해보면, 이 호의 길이가, 아까, 자, 여기서 이 둘레의 길이죠. 둘레의 길이 같으니까 6이면 12파이. 요거하고 똑같네요. 12파이 아까 구해둔 거.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부채꼴의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RL. 자, R이 10이죠. 10 곱하기 12파이 이렇게 되고요. 빼기 안쪽에 있는 작은 거는요, 2분의 1. 자, R이 5가 되고 L이 자, 요 길인데, 자, 요 길이는 반지름이 지금 비율이 1대 2죠. 그럼 요것도 1대 2가 됩니다. 이거 닮음이에요. 닮음 모르면은 그냥 요 원 둘레의 길이를 구하면 됩니다. 반지름이 3인 원이니까 둘레의 길이는 6파이가 돼요. 6파이. 그래서 자,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6파이가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자, 약분되면은 자, 6이고요. 60파이. 빼기. 자, 2약분되면 3이니까 3, 5, 15. 15파이. 계산하면 45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넓이가 45파이. 이걸 다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두 개 더하면 45파이고요. 이거 두 개 먼저 할게요. 45, 45 더하면 90 됩니다. 그리고 90에 96 더하면 186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 같은 사각뿔의 부피를 구하시오. 뿔의 부피는요,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둥의 부피를 구해보면 기둥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죠. 반지름이 7인, 반지름이 아니라 한 변의 길이가 7인 정사각형이니까요. 밑넓이가 77, 49 곱하기 높이가 6. 이렇게 하면 이제 이 기둥, 이런 기둥의 부피가 구해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뿔은 이 기둥 부피의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3 나누면 2가 되고요. 49에 2 곱하면은 8, 그 다음에 9. 98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림 같은 삼각뿔의 부피를 구하시오. 뿔의 부피는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입니다. 먼저 밑넓이를 이렇게 볼게요. 자, 6, 그 다음에 직각이니까 높이가 되고요. 넓이는 곱한 다음에 2분의 1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3, 5, 15 곱하기, 자, 높이는 6이라고 되어 있죠. 곱하기 뿔이기 때문에 3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3 약분되면 2고요. 곱하면 30. 답은 30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밑면의 모양이 그린 것 같고 높이가 8cm인 삼각뿔의 부피. 자,
자, 뿌립니다. 삼각뿔은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한 다음에 곱하기 뿌리기 때문에 3분의 1 해주면 됩니다. 밑넓이는요, 자, 6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이니까요. 2분의 1을 먼저 해주면 자, 4, 6, 24 밑넓이고요. 곱하기 높이가 8 뿌리기 때문에 3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3 약분하면요, 3, 8은 24 88, 64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밑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이고 한 변의 길이가 6cm인 사각뿔의 부피가 156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사각뿔의 높이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정사각형이 있고 이렇게 사각뿔이 있는 겁니다. 높이를 구하는 거네요. 자, 높이를 제가 h라고 두겠습니다. 이렇게 한 변의 길이는 6cm라고 되어 있어요. 부피는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해주면 됩니다. 자, 밑넓이는요, 66, 36 곱하기 높이는 h 곱하기 3분의 1 해준 값이 156. 자, 3 약분하면요, 12가 되고요. 자, h는 여기로 넘어가면 12분의 156이 됩니다. 그래서 4로 먼저 나눠볼게요. 4로 나누면 3, 4, 3, 12, 4, 9, 36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으로 또 나누면 13. 높이는 13cm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이 직립면체의 내부에 있는 사각뿔 B의 CG, HD의 부피를 구하라. 자, 사각뿔이 있는데요. 자, 여기가 밑넓이로 보고요. 밑면으로 봅니다. 그럼 높이가 여기가 되니까 높이가 12가 되겠죠. 그리고 뿌리기 때문에 곱하기 3분의 1 해줍니다.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자, 밑넓이는요, 5 곱하기 6이니까 30이 되고요. 높이가 12. 그 다음에 뿌리기 때문에 3분의 1을 곱해줍니다. 3으로 나누면 4고요. 3, 4, 10이니까 120. 답은 120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같이 한 모서리 길이가 4cm인 정육면체의 한 밑면의 대각선의 교점을 O, 밑면의 네 모서리의 중점을 각각 PQRS라고 할 때 사각뿔 OPQRS의 부피를 구하시오. 사각뿔이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해주면 됩니다. 자, 밑넓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밑면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에게 중점을 이었죠. 자, 중점을 이었을 때 이 사각형의 넓이입니다. 자, 이거는요, 제가 이렇게 더 잘라보면 이렇게 이쪽하고 이쪽의 넓이 똑같고요. 얘도 다 같습니다. 이렇게 넓이 같기 때문에 이 안쪽은요, 전체의 절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 넓이는 4 곱하기 4에서 16인데 16의 절반이면 8이 됩니다. 밑넓이가 8 곱하기 자, 높이는요, 한 변의 길이가 4니까 높이도 4 되겠죠. 그리고 뿌리기 때문에 3분의 1 그러면 3분의 4, 8, 32 이렇게 되고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 길이가 6cm인 정육면체의 내부에 있는 삼각뿔 CAFH의 부피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이거 밑넓이가 구하기가 좀 힘듭니다. 높이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부피를 전체 부피에서요, 나머지 부분들을 빼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부피는요,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육면체니까 666 해서 6을 3번 곱하면 되겠죠. 자, 6을 이렇게 3번 곱합니다. 이렇게 이게 전체 넓이고요. 빼기. 자, 이쪽 부분 볼게요. 이쪽 부분 C 그 다음에 FGH. 자, 이쪽 부분에 해당되는 부피는요. 자, 밑넓이가 6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3, 6, 18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가 6이 됩니다. 곱하기 3분의 1 뿌리니까 해주면 약분되면 2고요. 곱하면 36. 이렇게 36이 돼요. 자, 이거 하나 빼주고요. 자, 이쪽 부분도 빼줘야 됩니다. 그럼 C, H, D, A. 이것도 상황이 똑같아요. A, D, H를 자, 밑면으로 보고요. 밑면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CD를 높이로 보면 식이 똑같이 나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리면 안 보이지만 뒤쪽 여기서 볼 때 A, F, H에 자, 뿔 H가 2인 거. 자, 요것도 빼줘야 돼요. 요것도 근데 똑같습니다. 이렇게 안 보이지만. 그래서 요거 4개를 빼줘야 돼요. 똑같은 거 4개. 그래서 이 곱하기 4한 것을 전체에서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36 곱하기 4 이렇게. 자, 요거는요. 이게 36 곱하기 6이죠. 36 곱하기 4니까 36이 6개 있고 36이 4개 있으니까 빼주면 자, 36이 2개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곱하면 72 이렇게 되고요. 아니면 그냥 계산 다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답은 72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 같은 직육면체를 세 꼭지점 BGD를 지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삼각뿔 C, BD, BGD요. C, BGD. 자, 이 부분의 부피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이 부분 잘 보면은요, 삼각뿔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 BCD를 밑면으로 보면요, 높이가 CG가 돼요. 그리고 여기가 G가 이제 뿔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자, 밑넓이를 구해보면은 여기가 66이니까요. 6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 18이 되고요. 곱하기 자 높이는 6인데 8입니다. 그리고 뿔이기 때문에 3분의 1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3 나누면 6이고요. 6, 8, 48. 답은 48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림과 같은 입체도형은 직육면체의 일부를 잘라낸 것이다. 이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시오. 자, 이쪽 부분을 이렇게 잘라낸 겁니다. 그러면 전체 넓이에서요, 전체 부피에서 이 잘라진 이 부분의 부피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전체 부피는요, 밑넓이가 12 곱하기 8이고요. 그다음에 높이 10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12 곱하기 8에 보면은 96인데 거기다 10을 곱하면 960이 전체 부피입니다. 이 부피에서 자, 이 부분의 부피를 빼볼게요. 이것도 모양이 이거 삼각형이고 뿔 모양이 됩니다. 삼각뿔의 부피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 길이는요. 가로 길이가 여기 10인데 12에서 5를 빼면은 이 길이는 7이 됩니다. 7. 자, 이렇게. 그다음에 이쪽 길이는요. 여기가 전체가 8이죠. 8에서 3을 빼주면 돼요. 이 길이가 5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 넓이가요. 이거 두 개 곱한 다음에 2분의 1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2분의 35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길이는 전체 길이 여기 10입니다. 10에서 4를 빼주면 돼요. 그러면 6이 됩니다. 자, 그리고 뿔 모양이기 때문에 3분의 1을 곱해줍니다. 자, 그러면 2, 3, 6이니까 6하고 약분돼가지고 이렇게 사라질 거고요. 35만 남습니다. 35. 그래서 이 부피가 잘라진 부분의 부피가 35이기 때문에 전체 부피의 960에서 35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925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 같은 입체도형은 직육면체의 일부를 잘라낸 것이다. 이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시오. 자, 이거는 전체 부피에서 이 잘라낸 부분 빼겠습니다. 전체 부피는요, 자, 밑넓이를 10 곱하기 이렇게 12 해주면 되겠죠. 직사각형. 그게 높이 15를 곱해주면 돼요. 이 세 개를 곱해주면 됩니다. 12 곱하기 15를 먼저 해보면 2, 5, 10에 5, 6 되고요. 그 다음에 2, 1. 그러면은 170이 되겠네요. 180이네요. 네.
180에 여기 10을 곱하면 1800이 됩니다. 전체 넓이가 1800이 돼요. 자, 그래서 빼기. 자, 이쪽 넓이 보겠습니다. 이걸 밑넓이로 볼게요. 자, 이걸 보면 요 길이는 전체 12에서 4를 빼주면 돼요. 8이 되고요. 이쪽 길이는 10에서 4를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6이 돼요. 그럼 이 밑넓이가 자꾸 이거 두 개 곱한 다음에 2분의 1 해주면 24가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이. 자, 이 높이는요. 전체가 여기 15죠. 높이 15에서 여기 9라고 써 있습니다. 9를 빼주면 6이 돼요. 6. 이렇게. 그래서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뿔 모양이기 때문에 3분의 1을 해줍니다. 그 약분되면 2고요. 이렇게 곱하면 48. 그래서 이렇게 48 빼주고요. 또 빼기 아래쪽 보겠습니다. 자, 아래쪽 이렇게 보면요. 밑넓이로 보면 이쪽을 12에서 7을 빼주면 5가 돼요. 그리고 이쪽 길이는요. 이쪽 길이 전체가 10이죠. 10에서 여기 4를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6이 됩니다. 6. 이쪽 길이가 6. 그러니까 밑넓이가요. 5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자, 높이. 보면은 이 높이에 해당되는 게 9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높이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약분되면 3. 곱하면 45. 그래서 45 이렇게 돼요. 계산을 해보면 1800에서 48 빼면 1752가 되고요. 여기서 41을 또 빼면은 45를 빼면 이 부분이 7 되겠네요. 1707. 1707이니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 모양이 그릇에 담긴 물의 부피는 그랬습니다. 자, 이 물의 부피는요, 모양을 보면, 자, 얘를 밑면으로 보고요. 자, 요거를 높이로 보면은, 삼각뿔 모양이 됩니다. 그 삼각뿔의 부피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 길이가요, 여기가 8이죠. 8이고, 요 길이는 4입니다. 그래서 이 밑넓이가요, 곱한 다음에 2분의 1 곱하면은, 이 8은 16 이렇게 되고요. 자, 이 높이에 해당되는 게 10입니다. 그래서 높이 곱하기 뿔은 3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3 약분되면 4고요. 4 곱하기 16은 64. 답은 64 세제곱센티미터 4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림과 같은 직면체 모양의 그릇에 담긴 물의 부피를 구하시오. 자, 물이 이렇게 담겨 있는데요. 좀 모양을 보니까, 자, 요거를 밑면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걸 높이로 보면은 삼각 기둥 모양이 됩니다. 삼각 기둥의 부피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 길이가 여기 4고요. 자, 이 길이는요, 이 전체 길이가 9인데, 지금 여기서 6이죠. 6을 빼주면 나머지 길이가 3이 됩니다. 3.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해보면요, 곱한 다음에 2분의 1 해주면 6이 되고요. 밑넓이가 6, 그 다음에 높이는, 자, 요 길이는 요 4와 같죠. 이렇게. 4, 6, 24. 24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